어느새 16번째 주도 학습이 끝났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4월이 되었는데요. 17주 차부터는 이렇게 교재 색깔이 조금 더 진한 색깔로 바뀌어요. 그리고 주차 옆에 있는 알파벳도 아인스에서 아츠바이로 바뀐답니다. 이제 4개월 정도 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16주 차에는 여태까지 배웠던 걸 바탕으로 아인스 수준의 공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모델 테스트가 수록되어 있었어요. Goethe Zertifikat Deutsch A1 시험인데요. 성인을 위한 독일어 시험이고 아주 기초적인 어학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간단한 것들, 예를 들면 자기소개하기, 물건 사기, 질문하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간단히 전달하고 또 문법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시험은 총 4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hören, 듣기, lesen, 읽기, schreiben, 쓰기 여기까지가 필기 영역이고 마지막에 mündlich Test, 말하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에 모두 응시해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듣기와 읽기 영역은 16주 차 동안 꾸준히 학습을 해왔다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난이도예요. 듣기의 경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듣기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제대로 들으면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Entschuldigen Sie bitte. Ja, Wissen Sie, wie spät es ist? Ich habe leider keine Uhr. ja, es ist jetzt kurz vor 8. Was? Wir haben schon 8 Uhr? Dankeschön. Auf Wiedersehen. 그래서 읽기도 차분히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schreiben 그리고 mündlich Test일 것 같아요. 쓰기 부분은 아무래도 형식이 중요해요. 내용은 아인스 수준에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배워왔던 내용을 장문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읽기 학습을 제대로 하셨다면 장문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장문에서는 보통 편집글 형식으로 많이 작성하기 때문에 서문과 말미에서 쓰는 인사말들을 좀 외워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서문 쓰고 내가 쓰고자 하는 본문을 쓰고 그리고 말미인사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형식을 갖춰서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몇 번 예시 문제로 한번 써보면 금방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기도 금방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실 말하기 영역인데요. 말하기 영역은 혼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 혹은 파트너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괴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 실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내가 당황하거나 상대가 당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하기는 서로 티키타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수준의 파트너를 만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시험 치러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는 심사위원에게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질문도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니까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카드 혹은 테마를 보고 그 테마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또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답변을 하면 됩니다. 사실 유형을 설명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나한테 어떤 테마나 어떤 카드가 올지 모르니까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영어 말하기 시험, 예를 들면 오픽이나 토스를 생각해보면 말하기 시험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일상적인 주제로 나오니까 평범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면 오히려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각각 테마마다 대답하기 쉬운 예시들을 하나씩 생각해 갔어요. 예를 들면 점심으로 뭐 먹었어?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내가 점심으로 진짜 뭘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단하게 바로바로 즉각 대답할 수 있는 단어들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 갔어요. 아이스 수준의 말하기 시험은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질문 하나, 대답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4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이쯤에서 공인시험으로 한 번쯤 내 실력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고 이걸 통해서 또 더 어려운 공부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츄스! 있을 정도예요.